55세에 전 재산 날리고 5년 만에 12억 만든 이야기. 저 완전히 망했습니다. 55세에 명예퇴직 당했어요. 퇴직금 2억 받아서 치킨집 차렸죠. 6개월 만에 전부 날렸습니다. 통장에 남은 돈은 고작 300만 원. 와이프는 매일 울고 대학생 아들은 등록금 걱정에 밤잠을 설치고. 그런데 지금요. 제 통장 잔고가 12억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능력 있던 직장 동기들은 지금 편의점 알바하면서 노후파산 직전인데 말이죠. 비결은 딱 하나였어요. 망하는 사람들이 절대 안 하는 7가지를 그대로 따라했을 뿐입니다. 망한 친구가 알려준 진실. 제가 치킨집 망하고 나서 처음 만난 사람이 고등학교 동창 민수였어요. 야, 너도 망했냐? 민수는 저보다 6개월 먼저 명예퇴직 당했고 퇴직금으로 프랜차이즈 카페를 시작했대요. 저랑 똑같은 케이스죠. 그런데 민수 얼굴을 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겨우 40대 후반인데 70대 노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죽고 싶어. 빚이 8천만 원이야. 와이프는 애들 데리고 친정 갔고 그날 밤 소주 10병을 마시면서 민수가 한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야, 있잖아. 우리 같은 놈들은 말이야. 똑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해. 왜 그런지 알아? 성공한 놈들이 하는 걸 안 보고 망한 놈들이 하는 걸 따라하니까. 그 순간 번개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치킨집 시작할 때 누구 조언 들었더라? 똑같이 장사 망한 옆집 아저씨였잖아. 퇴직금 굴릴 때 누구 말 들었더라? 주식으로 3천 날린 매형이었잖아. 망한 사람 말을 들으니까 나도 망한 거였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성공한 은퇴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50대에 인생 역전한 사람들만요. 3개월 동안 27명을 인터뷰했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은 7가지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 7가지가 제가 했던 행동과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죠. 이 7가지만 따라해보자. 한 번만 믿어보자. 그 결과가 12억입니다. 그것도 5년 만에요. 첫 번째 습관, 새벽 5시의 비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세요. 제가 인터뷰한 부자 은퇴자 중 24명이 똑같이 대답했어요. 당연하지. 늦잠.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나 자는 거야.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에이, 무슨 새벽 5시. 나 회사 다닐 때도 7시에 일어났는데. 근데 이분들 5시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아세요? 첫 30분은 걷고 다음 30분은 공부합니다. 딱 1시간이에요. 근데 이 1시간이 인생을 바꾸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어요. 처음엔 지옥이었죠. 50대 몸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2주 지나니까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멍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걷고 책 읽으니까 오후 3시에도 20대처럼 머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부동산 공부를 했어요. 유튜브로요. 3개월 뒤 저는 경매로 첫 빌라를 낙찰받았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 제 마지막 돈이었어요. 손 떨리고 잠도 안 왔죠. 근데 6개월 뒤 그 빌라를 4,500에 팔았어요. 순수익 1,200만 원. 아, 이게 되는구나. 그때부터 저는 미친놈처럼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비 오나 눈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그리고 그 시간에 배운 걸로 2년 동안 경매 낙찰 8건. 수익만 8천만 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망하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TV 보고 유튜브 쇼츠 보고 뉴스 봐요. 부자들은요. 자기한테 돈이 되는 공부만 합니다. 딱 1시간. 매일 365일 곱하기 1시간이면 365시간이에요. 이게 5년이면 1825시간. 거의 2000시간을 한 분야에 쏟아붓는 겁니다.
전문가 되는 시간이 1만 시간이라잖아요. 5년이면 절반도 안 돼도 월급쟁이들 압도하는 실력이 됩니다. 두 번째 습관, 가짜 부자를 끊어라. 친구들 다 끊었어요. 60세에 건물주가 된 성훈 형이 한 말입니다. 네, 친구를요? 그래. 50 넘어서 만나는 친구들 중에 90%는 가짜야. 진짜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아.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친구가 뭐가 중요하다고. 근데 성훈 형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 망한 이유가 뭔지 알아? 망한 놈들하고 매일 술 처먹었잖아.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맞아요. 저 치킨집 망하고 나서 매일같이 민수랑 동기들이랑 술 마셨거든요. 그 자리에서 뭐 했냐고요? 정부가 문제야. 세금이 너무 많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래. 불평만 5시간. 술값만 한 달에 100만 원. 그런데 성훈 형은 달랐어요. 50살에 명퇴 당하고 나서 친구 만남을 딱 잘랐습니다. 대신 뭐 했냐고요? 부자 스터디 모임에 들어갔지. 한 달에 10만 원 내고 부동산 재테크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거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진짜 내 인생을 바꿨어. 저도 그 말 듣고 바로 했습니다. 네이버 카페 검색해서 50대 재테크 모임 찾아서 가입했어요. 월회비 5만 원. 처음엔 어색했죠. 다들 저보다 똑똑해 보이고 이미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근데 6개월 지나니까 그 사람들이 제 선생님이 됐어요. 김형, 이번에 경기도 어구에 다가구 나왔는데 같이 볼래? 형, 나 월세 받는 법 좀 알려줘. 서로 돕고, 서로 배우고, 서로 성장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전 친구들은요, 제가 성공하기 시작하니까 질투하더라고요. 야, 너 요즘 잘 나간다며. 한턱 쏴라. 너만 잘 살면 뭐해? 우리 동기들은 다 힘든데? 그래서 저는 2년 전에 싹 정리했습니다. 카톡 차단하고 전화번호 삭제하고. 냉정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요. 그래야 위로받으니까. 근데 그러면 평생 가난하게 살아요. 부자 되고 싶으면 부자들 옆에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생각, 그들의 습관, 그들의 행동을 베껴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지 않으세요? 만날 때마다 불평만 하고 정부 탓만 하고 세상 탓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통장 잔고 절대 안 늘어납니다. 끊으세요. 지금 당장. 세 번째 습관, 소비를 끊어라. 차 바꾸지 마. 제가 돈 좀 생기고 나서 중고차를 새 차로 바꾸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멘토 한 분이 딱 말리시더라고요. 그거 바꾸는 순간 너 다시 거지 된다. 에이, 그래도 3천만 원짜리 차 하나 정도는 3천만 원이 있으면 월세 받는 원룸을 사라. 차는 감가상각이고 원룸은 자산이야. 그 말에 확 정신이 들었어요. 맞아요. 차는 사는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져요.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합치면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가죠. 5년이면 3천만 원. 근데 원룸은요? 3천에 사서 월세 30만 원씩 받으면 5년이면 1,800만 원이에요. 거기다 집값까지 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10년 된 중고차를 계속 몰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친구들 만나면 야, 너 아직도 그 차 타냐 비웃었죠. 근데 신경 안 썼어요. 대신 그 돈으로 원룸 2채, 빌라 1채를 샀습니다. 지금 월세 수입만 250만 원이에요. 네 번째 습관, 파이프라인을 만들어라. 부자들은 한 번에 큰 돈 버는 거 안 좋아해요. 왜냐고요? 큰 돈이 들어오면 쓰고 싶어지거든요. 대신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 즉 현금 흐름을 만듭니다. 월세, 배당금, 저작권료, 임대료 이런 거요. 한 번만 시스템 만들어 놓으면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와요. 저는 지금 원룸 4채, 빌라 2채, 오피스텔 1채를 갖고 있어요. 총 자산 12억, 월세 수입 450만 원. 일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래요. 재밌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데 15년 걸린 게 아니라 5년 걸렸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레버리지를 썼거든요. 쉽게 말해서 은행 대출이요. A, 빚은 무서운 거잖아요. 틀렸어요. 나쁜 빚과 좋은 빚이 있습니다. 나쁜 빚은 소비를 위한 빚이에요. 차 사려고 빌리고, 명품 사려고 빌리고, 여행 가려고 빌리는 거. 이건 진짜 독약이에요. 좋은 빚은 자산을 사기 위한 빚입니다. 제가 첫 원룸 살 때 1억 5천이었어요. 근데 제 돈은 3천만 원 밖에 없었죠. 그래서 은행에서 1억 2천 빌렸습니다. 이자는 한 달에 40만 원. 근데 월세가 50만 원 들어왔어요. 이자 내고도 10만 원 남는 거예요. 5년 뒤 그 원룸이 2억이 됐어요. 제 돈 3천으로 5천만 원 번 겁니다. 수익률 167%? 이게 레버리지예요. 부자들의 비밀. 여러분, 50대에 목돈 생기면 절대 차 바꾸지 마세요. 절대 여행 가지 마세요. 절대 자식 결혼 자금 몽땅 대주지 마세요. 무조건 파이프라인 만드는 데 쓰세요. 5번째 습관, 아내를 설득하라. 여보, 나 원룸 하나 사려고. 뭐, 돈이 어디 있다고? 제 인생 최대 위기였습니다. 아내 설득. 사실 남자들이 돈 벌겠다고 나서면 아내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미 한 번 망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치킨집으로 2억 날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테크 하겠다고 하니까 완전 반대했어요. 당신 또 사기 당하려고 그래. 그냥 조용히 알바나 해. 제발.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번엔 다르다고. 3개월 동안 공부했다고. 멘토도 있다고. 그래서 제가 한 게 뭐냐면 아내한테 매일 보고했어요. 여보, 오늘 이런 거 배웠어. 원룸이 월세로 이만큼 나오고 대출 이자는 이만큼이고 그러면 이만큼 남아. 엑셀로 정리해서 보여줬죠. 매일. 한 달이 지나니까 아내 태도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당신 진짜 공부했네? 2달째 되니까 아내가 먼저 물어봐요. 그래서 원룸이 어디 있다는 거야? 부부가 같은 방향을 보는 순간 속도가 2배가 됩니다. 아내가 동의하고 나서 저는 과감하게 투자했어요. 망설임 없이. 왜냐고요?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첫 원룸이 성공하니까 아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이번엔 빌라도 한번 알아볼까? 지금은 아내가 저보다 더 적극적이에요. 부동산 앱 보면서 여보, 여기 괜찮은데 하고. 혼자 하면 힘들어요. 특히 50대 넘어서. 근데 둘이 하면 인생이 즐거워집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아내를 설득할 때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설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보 믿어줘가 아니라 여보 엑셀 봐. 숫자상으로 이렇게 돼. 이렇게 해야 아내가 안심해요. 왜냐면 여자들은 구체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달 말일에 아내랑 같이 앉아서 자산 정리를 해요. 엑셀로. 이번 달 월세 수입 450만 원, 대출 이자 240만 원, 순수익 210만 원. 총 자산 작년 대비 1억 2천 증가. 아내가 웃으면서 말해요. 당신 치킨집 할 때보다 훨씬 멋있어. 돈보다 중요한 게 신뢰예요. 아내가 저를 다시 신뢰하게 된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6번째 습관, 자식을 독립시켜라. 아들 결혼 자금 얼마 줬어? 안 줬어. 뭐라고요? 제 멘토 중 한 분이 65세에 건물주가 된 분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아들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줬대요. 아니, 그럼 아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했지. 아버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형은 대학 등록금도 다 내주시고 저는 알바해서 학교 다녔잖아요. 이제 결혼까지 혼자 하라고요. 이러더라고. 그래서요. 그래, 혼자 해. 내가 독립해야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이랬지. 저는 충격받았어요. 너무 냉정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착각하지 마.
자식 다 키우는 게 부모 의무가 아니야. 성인 될 때까지만 책임지면 돼. 그 이유는 자식이 알아서 해야지. 그럼 자식이 원망하지 않아요. 처음엔 했지. 근데 5년 지나니까 아들이 찾아와서 고맙다고 하더라고. 아버지 덕분에 제가 독립했습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셨으면 저 평생 기댔을 거예요. 저도 이 말 듣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세대 부모들은 자식한테 너무 많이 줘요. 대학 등록금, 결혼 자금, 집 장만 자금까지. 심지어 손주 육아까지. 그러다가 정작 본인 노후는 엉망이 돼요. 제 동기 하나가 딱 그래요. 아들 둘 다 결혼시켜주고 집까지 다 사주고 나니까 남은 게 없대요. 지금 70세인데 마트에서 알바해요. 나는 자식 위해 평생 희생했는데 이거 희생 아니에요. 자식 망치는 거예요. 부자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자식이 성인 되면 재정적으로 딱 끊어요. 냉정하게.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라. 나는 나대로 살겠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부자 되면 그때 가서 유산으로 물려줘요. 살아있을 때는 자식한테 안 줍니다. 저도 이제 이 원칙을 지켜요. 제 아들이 작년에 결혼했는데 저는 500만 원만 줬어요. 축의금으로. 아빠, 그것밖에 안 돼요. 친구들은 다 집 사준다던데. 그래. 그럼 너도 너네 친구들처럼 20년 동안 빚 갚으면서 살아라. 아빠는 아빠 인생 살 거야. 처음엔 아들이 삐졌죠. 근데 지금은 이해해요. 왜냐고요?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행 가고 취미 생활하고 여유롭게 사는 걸 보니까 아들이 말하더라고요. 아빠, 저도 아빠처럼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아들한테 재테크를 가르쳐 줬어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방법을 알려준 거죠. 이게 진짜 부모가 자식한테 줘야 할 유산입니다. 돈이 아니라 능력. 여러분, 아직도 자식한테 모든 거 다 해주려고 하세요? 그만하세요. 자식 독립시키고 내 인생 사세요. 그게 자식한테도 더 큰 선물이에요. 7번째 습관, 건강에 미쳐라. 얼마 벌었어? 작년에 순수익 2억. 와, 그럼 행복하겠네? 아니, 하나도 안 행복해. 병원비로 5천 쓸 거면 차라리 지금 50만 원씩 운동에 쓰는 게 나아요. 예방이 치료보다 100배 싸요. 여러분, 지금 당장 운동 시작하세요. 너무 늦었다고요? 아니에요. 시작하지 않는 게 늦는 거예요. 저는 56세에 시작했어요. 지금 61세인데 56세 때보다 더 건강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5년의 결과. 자, 정리해 볼게요. 50세 이후 부자 되는 사람들의 7가지 행동 습관. 첫 번째, 새벽 5시 기상, 1시간 자기계발. 5년이면 전문가 됩니다. 두 번째, 가난한 친구 끊고 부자 스터디 가입. 환경이 나를 바꿉니다. 세 번째, 소비 대신 자산 매입. 차 사지 말고 원룸 사세요. 네 번째, 파이프라인 구축.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게 만드세요. 다섯 번째, 배우자를 동반자로. 혼자보다 둘이 입에 빠릅니다. 여섯 번째, 자식 독립시키기. 진짜 사랑은 능력을 가르치는 겁니다. 일곱 번째, 건강에 미쳐라. 이게 없으면 다 소용없어요. 저는 이 7가지를 5년 동안 실천했습니다. 결과는요? 통장 잔고 300만 원에서 12억으로, 월세 수입 450만 원, 빚 제로.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했을 뿐이에요. 해시태그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제가 56세에 시작했거든요. 지금 여러분이 50대든 60대든 심지어 70대라도 늦지 않았어요. 중요한 건 시작이에요. 오늘부터. 내일부터요? 아니에요. 오늘, 지금. 이 이야기 듣고 나서 바로 새벽 5시 알람 맞추세요. 가난한 친구 전화번호 삭제하세요. 부동산 앱 깔으세요. 헬스장 등록하세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5년 뒤 여러분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왜냐고요? 저도 여러분처럼 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55세에 치킨집 망하고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당당한 자산가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다음 이야기. 다음번에는 50대가 절대 사면 안 되는 부동산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이거 모르면 2억 날릴 수도 있어요. 제 친구가 실제로 날렸거든요. 저는 앞으로도 50대 이후 인생 역전 전략, 노후 파산 피하는 법, 진짜 돈 버는 부동산 재테크 같은 현실적인 정보들을 계속 올릴 겁니다. 헛된 이론이 아니라 제가 직접 해보고 성공한 것들만요. 여러분의 인생 역전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50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같이 부자 됩시다. 5천 쓰거든. 제 대학 선배 얘기예요. 58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다 왔대요. 돈은 벌었는데 매일 약 먹고 한 달에 2번씩 병원 가고. 돈 벌어서 뭐해? 몸이 이 모양인데?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건강 잃으면 다 소용없구나. 그래서 저는 미친 듯이 건강에 투자했어요.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주 3회 헬스, 주 2회 수영, 그리고 식단 관리. 50대에 무슨 운동? 틀렸어요. 50대니까 더 운동해야 돼요. 20대는 안 해도 건강해요. 근데 50대는 안 하면 바로 망가져요. 저는 운동 시작하고 3개월 만에 12kg 뺐어요. 허리 통증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머리가 맑아졌다는 겁니다. 운동하면 엔돌핀 나오잖아요. 그게 뇌를 깨워요. 그래서 저는 운동하고 나면 부동산 공부가 더 잘 돼요. 집중력이 2배예요. 그리고 건강해지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엔 사람 만나는 게 싫었거든요. 뚱뚱하고 숨차고 얼굴도 푸석푸석하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저 보고 40대 같대요. 실제로 50대 후반인데 건강은 50대 이후 최고의 자산입니다. 돈 100억 있어도 병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의미 없어요. 근데 건강하면 10억으로도 100억 부자처럼 살 수 있어요. 제 멘토 중에 72세 할아버지가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도 매일 10km 걷고 등산 가고 골프 쳐요. 젊은이들보다 내가 더 건강해. 호호.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한 말이 제 인생 좌우명이 됐어요. 건강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근데 건강 잃으면 게임 끝이야. 맞아요. 50대에 망해도 괜찮아요. 건강하면 60대에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근데 건강 잃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건강에 가장 많이 투자해요. 헬스장 회원권 20만 원, 수영장 회원권 15만 원, 영양제 한 달 10만 원, 한 달에 45만 원. 아깝지 않아요. 이게 미래에 대한 최고의 투자거든요.